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신기 편입니다. 자탐의 수신기. 자,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1번은 한 3, 4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문제고요. 이제 배점이 좀 크죠. 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가로 넣기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통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죠, 굉장히 수월한 문제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수신기는 이제 크게 P형 이렇게 뭐 구분하죠. P형, 그죠? 뭐 R형, 그죠? 뭐 GP형, 뭐 GR형, 뭐 이렇게 뭐 복합형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공통신호, 그죠? 공통신호, 그죠? 그다음 요거는 고유신호, 그죠? 요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하고 합쳐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돼 있죠, 공통신호. 자, 공통신호. 요거 중계기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뭐냐면요. 아니, P형에 중계기가 있어. 옛날에 있었어요. P형, 옛날에 P형도 중계기 타입이 있었거든. 예. 그래서 망했어. 예. 예. 왜 망했겠습니까? 아니, 중계기를 쓸 거면 뭐 미쳤다고 P형을 씁니까? R형을 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년 정도 생산이 되다가 제가 한번 예전에 점검하러 갔을 때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지. 저도 처음 봤는데. P형인데 중계기가 있더라고. 예. 그래서 중계기가 지금은 R형을 쓰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요게 그 타입이 나오는 바람에 요게 중계기란 말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로지 뭐 요거 공통신호, 그죠? 그다음에 고유신호 요거로 구분을 하세요. 중계기로 구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예전에 이런 제품이 있었다. 그렇게 말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는 구분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소방관서에 통보해 주는 거는 오로지 뭡니까? 그거밖에 없죠. 자동화된 속보 설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보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공통신호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요게 지금 소화 설비잖아, 그죠?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수신기에 여기에 자탐이 있고 자탐이 있고, 그러니까 자탐에서는 무슨 용어를 씁니까? 수신기라는 용어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옥내 소화전이 있어. 옥내 소화전은 일단 수신기라는 용어가 없어요, 법에. 제어반 이렇게 돼 있어. 제어반. 여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시 제어반이지, 그죠? 만약에 스프링클러도 있다, 그럼 스프링클러도 이것도 똑같이 감시 제어반을 쓰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세 개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거를 크게 키워가지고 자탐 플러스 옥내 소화전 플러스 스프링클러 해가지고 요만큼 자탐 써라, 요만큼 옥내 소화전 쓰고 요만큼 스프링클러 써라. 이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복합형 수신기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복합형 수신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업 보면은 수신기가 요거잖아, 그죠? X 이렇게 하고, 제어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줄이지.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지, 도시교를 물어볼 때. 요게 이제 제어반이고 요게 이제 수신반인데, 그러면 복합식 수신기는 뭐 도시교가 있느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스계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옥내 소화전에 보면 요 제어반 표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우리는 이게 그냥 복합식 수신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주제가 그렇게 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복합식 수신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화 설비가 있잖아요. 여기 소화 설비가. 그럼 이걸 플러스하면 뭐가 돼요? 복합형 수신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공통신호, 요거는 이제 고유신호. 그럼 R형이네. R형.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제어 기능이란 말이 있잖아. 제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제어반이잖아. 그러니까 제어 기능이 있단 말은 이거는 소화 설비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유신호는 R형. 그리고 제어 기능 또는 소화 설비가 직접 문구상에 언급이 돼 있으면 이거는 제어반이다. 복합식 수신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형, R형 복합식.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지? 감지기로부터 최초의 화재 신호를 수신한 경우 쭉 경계구 자동 표시하며 이 표시 중에 동일 경계구의 감지기로부터 두 번째 수신한 경우 주명진이 우리의 화재 자동적으로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6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P형, R형 속보기, 그죠? 자동화 속보 설비의 속보기, P형 복합식, R형 복합식,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다. 그리고 위에는 이게 이제 다신호식 수신기라고 하는데, 실제 이거보다는 이제 이 다음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거 좀 지우고. 자, 쭉 표시 중에 뭐 동일 쭉 두 번째 화신을 수신한 경우 쭉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신호 두 개 이상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숙지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축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축적형이다. 그죠? 이런 건 알 필요는 없고 일단. 그리고 아날로그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건 아날로그식이다. 이렇게 문구로 우리가 숙지하시면 돼요. 그죠? 두 번째, 이거 두 개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건 다신호식이다. 그죠? 그리고 9번은 쭉 봐보세요. 어떤 문구가 있냐면, 자, 뭐뭐라 하면 쭉 제품으로서 쭉쭉 단순화 이렇게 돼 있네. 단순화. 그죠? 그래서 단순화, 이건 간이다. 간이. 단순하다. 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실제 이거보다는 2번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이거는 문구로 공통신호, 고유신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다른,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1번보다는 2번이 자주 나옵니다. 요것도 지금 보면은 공통신호 돼 있지. 그죠? 그 다음 고유신호 돼 있죠. 이거로 구분하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그죠? 그러니까 시각경보기 해도 되고 시각경보장치 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통신호 요거는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고유신호, 제어 기능 있고, 이것도 똑같이 앞에서 나왔던 거고, 그리고 발신기 맞죠? 수동으로 하는 거. 쭉 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예. 감지기 경계구역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한 2, 3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이것도. 자, 그 다음 자 3번 봅시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에 대한 물음에 답해라 해가지고 GP형 수신기 이제 이거는 가스 누설 경보기와 그죠? P형 수신기의 기능을 합쳐진 거죠. 그죠? 그리고 R형 수신기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R형은 일단 선루수가 적잖아. 그러니까 R형이 경제적인 설비는 아니에요. 왜? 일단 장비값은 굉장히 비싸지. 중계기가 다 들어가고 이러니까 비쌉니다. 근데 선로수만큼은 경제적이다. 그죠? 선로수가 적어서 경제적이다. 그냥 경제적이다 적으면 틀립니다. 이거 경제적인 설비가 아니에요. 선로수가 적어서 경제적이다. 그리고 신축 변경 증설이 용이하다. 우리가 P형은 만약에 한 층을 정축하게 됐다. 수신기에서 선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근데 R형은 여기에 중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가 앞전에 도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 있잖아요. 전원선 두 선, 통신선 두 선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회로 개수가 있어요. 중계기 개수가. 그죠? 그러면 그 개수에 보통 설계할 때 만약에 100개면 요 중계기에 전원 두 선, 신호선 두 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신호선이 감당할 수 있는 게 100개다. 근데 설계할 때 100개로 절대 안 합니다. 좀 낮게 해요. 한 80개 정도 이렇게 해. 그러면 20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정설을 하게 되면 여기다 중계기 하나만 설치해서 이렇게 올리면 돼.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신축, 변경, 증설이 용이하다. 그래서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수신기 자체에서 이제 사람이 와서 컴퓨터 입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P형보다 선을 까는 것보다는 뭡니까?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호 전달이 확실하다. 이게 뭐예요? P형은 수신기의 램프로 우리가 확인이 되잖아. 그죠? 근데 R형은 뭐랬습니까? 여기 LCD 창이 있거든. 지하 1층, 뭐, 좌측, 뭐, 화재 발생, 이렇게 명확하게 떠버린다고. 그러니까 신호 전달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요. 글자로서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유지 관리가 쉽다. 이렇게 돼 있어. 아무래도 선로수가 작으니까 유지 관리가 좀 쉽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뭘 알아야지 유지 관리가 쉽지. 아무것도 모르면 알아기 더 어렵습니다. 예. 예. 일단은 우리가 유지 관리가 이제 선로수가 실제 있지 않습니까? 한 20층짜리 건물에서 모든 설비가 다 있다고 봤을 때, 뭐 자탕, 뭐 옥내수 화전, 스프링클러, 제연, 여러 가지 설비가 다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전선 있잖아요. 2.5수 기아짜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수공사 이런 거 들어가 버리면 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이제 다 찾거든요. 라인을 찾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냥 이만큼 뚝 나오면 못 찾지, 그거를 선을. 근데 그게 이제 수신기에 물려져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배관 찾아서 이렇게 이제 체크해서 찾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R형은 아무래도 선로수가 적으니까, 그죠? 그 라인만 체크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 관리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형이 물론 이제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R형 자체는 좀 기술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게 자주 나옵니다. 이거 신호 전달 방식. P형과 R형의 신호 전달 방식을 비교해서 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 전달 방식은 P형은 개별 전송, 개별 다 선이 따로 다 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1대1 접점 방식 두 개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R형은 다중 통신을 이용하니까 다중 전송 방식이다. 그리고 배관 배선 공사는 선로수가 많죠. P형은 복잡하고 선로수가 적어 간단하다. 유지 관리는 P형이 어렵다. R형은 쉽다. 아까 그거하고 또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수신망 가격은 아무래도 장비값은 R형이 비싸다. 그죠? 많이 비쌉니다. 보통 이제 P형이 수신기가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하면 R형은 뭐 뭐 최소 1,000 몇백만 원. 물론 이제 제품마다 다 다르지만 1,000 몇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장비 가격은 비쌉니다. 예, 요게 5번 문제 요게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신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기, RM 수신기 전송 이거 뭐 아까 이거 했던 거 다중 전송 방식. 그리고 RM 수신 신호는 고유 신호죠. P형은 공통 신호다. 그죠? 그리고 자, 쭉 R형 쭉 소요시간 몇 초 축적이 아닌 경우이다. 뭐 5초 이거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우리 중계기가 몇 초입니까? 5초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계기가 5초고 그죠? 중계기가 5초고 그럼 이 중계기가 5초라는 의미가 뭐랬습니까? 비상방송은 10초죠. 가스는 60초. 그러면 중계기 5초란 말이 요 중계기에서 이제 수신기까지 요 수신기 R형 수신기가 있어요. 당연히 요거는 R형이 되는 거야. 그죠? 요렇게 신호 왔다 갔다 할 때 요게 5초라 이 말이거든요. 5초 이내에. 이게 너무 늦어지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초창기에 이 우리나라에 R형 수신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몇 초 정도 걸렸냐면 한 7, 8초 이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지기를 누가 위에서 찍고 무전으로 찍으면 이 신호가 수신기까지 전달되는 데 있잖아요. 신호가 한 7, 8초 걸리는 제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환장하는 길 아니야. 그럼 맨날 싸우는 겁니다. 위에서 감지기 작동 안 됐어요. 이러면 수신기에서 이제 누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안 됐는데 이러면 하다 보면 아니 요거는 동작됐는데 왜 그거는 동작이 안 됩니까? 이러다 싸우다 보면 동작이 탁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싸우고. 왜냐면 감지기가 한두 개도 아니고 수천 개인데 그걸 일일이 다 찍고 이러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성능이 발전이 돼 가지고 좀 많이 짧아졌죠. 엄청 짧아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지기 또는 발신기 개시 신호가 이제 여기서 신호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RM 수신기의 수신 완료까지, 요까지. 이게 5초.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 중계기 5초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축적이 아닌 경우가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돼 있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아. 요 5초라는 게 중계기의 5초하고 RM 수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P형은 이거는 뭐 5초 이내라고 돼 있지만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중계기하고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요 왔다 갔다 하는 요거니까. 요 신호니까 요게 5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8가지 쓰라. 화재 표시 작동 시험. 요즘에는 이렇게 쓰라는 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물어보지. 개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할 때 개별적으로 어떤 게 잘 나온다. 이런 걸 제가 체크해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재 표시 작동 시험. 뭘 시험하는 겁니까? 화재 표시 작동 시험이. 수신기에서, 그죠? 뭐 감지기 찍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회로 테스트기 돌려가지고 그 회로 뜨는지 안 뜨는지, 표시되는지, 화재가 표시되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다. 그리고 회로 도통시하면 뭡니까? 단선 테스트 하는 거잖아. 그죠? 단선 유무를, 감지기 회로의 단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거. 공통선 시험은 우리가 회로 공통선이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게 7개죠. 그죠? 7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가닥을 임의로 제거했을 때 도통시험을 쭉 하면은 단선이 뜰 거 아닙니까? 공통 때문에. 그죠? 그럼 단선을 쭉 돌렸을 때 8개가 나왔다. 단선이. 그럼 이 공통선에 물린 게 8개란 말이거든.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찾아내는 거고. 동시작동 시험은 1번의 화재 표시 작동 시험에서 동시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5개를. 5개 이상의 회로를. 그러면 화재 표시 등에 불이 5개가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개보다 수신기에 무리가 가겠죠. 부하가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때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전원 시험은 말 그대로 뭡니까?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절안되고 자동으로, 그리고 예비전원이 뭐 적절한지 성능이, 배터리가 오래돼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또 다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거. 아주 간단한 시험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저전압 시험은 우리 80% 있잖아요. 그죠? 80%. 그래서 임의로 전압을 80%로 다운시켜서, 그럼 19.2V 아닙니까? 24V에 0.8 곱하면 19.2V가 나옵니다. 그럼 19.2V로 했을 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로 저항 시험은 우리 50ohm이라는 거 있어요. 감지기 전로 저항가 50ohm. 그죠?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저항. 감지기 전로 저항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전원 시험은 비상전원이 있을 경우에 예비전원 시험과 동일하다. 그죠? 자동으로 넘어가고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게 회로 도통 시험, 그다음에 예비전원 시험,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공통선 시험.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메인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회로 저항 시험도 한 번 나왔고 비상전원 시험도 한 번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세 가지만 하다가 이게 나오니까 좀 못 주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요거 공통선 시험을 하는 목적이 뭐다?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 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다. 맞죠? 7개, 그죠? 그리고 방법은 수신기에서, 제가 전압계는 쓰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쓰실 때 수신기에서 회로 공통선을 제거하죠. 한 선을. 그럼 이제 보통 이게 이제 7개까지 물려야 된다. 그죠? 그리고 회로 도통시험 예에 따라, 그러니까 회로 도통시험 하는 방법에 따라 돌리면 단선이 쭉쭉쭉 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때 전압계는 옛날에는 전압계 타입이었고 지금은 LED 타입만 나오니까 전압계라는 말을 빼고 LED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한다. 이때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 수가 7 이하일 거. 이게 이제 가부 판정 또는 양부 판단 기준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애우지 말고, 그죠? 이 공통선이 7개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경계구역이 7개까지인지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수신기에서 공통선 하나 빼고 회로 도통시험 했을 때
그죠? LED를 확인해서 단선 지시치가 단선을 지시한 게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하는 거지. 몇 개까지? 7개까지. 그러니까 7개까지 7 이하면 이거는 정상. 그죠? 7이 넘어가면은 7 초과하면은 이거는 이거는 불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동시작동 시험은 자주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선 작동하러도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10번 같은 거 아닙니까? 10번 요거 10번 11번 요거 자주 나온다 했죠. 11번 예비전원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 자, 예비전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신기에 보면은 우리가 제가 그 실무 그 파트 강의 있잖아요.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수신기에 이렇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테스트 이렇게 눌리는 거. 그러면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상용전원 상태이죠. 그죠? AC로 교류전원 상태 아닙니까?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시험치를 누르면 이거는 넘어가야 돼. 그죠?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 떼면은 복구가 되니까. 아닌가? 이건 제품마다 좀 다르네. 그러면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그죠? 그 다음에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전압계는 빼라 했잖아. 그러니까 LED 및 전원 표시의 절한 여부를 확인한다. 그 즉 뭐냐면 상용 전원 램프가 있어 이렇게. 이게. 그래서 예비전원 램프가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눌리면 이놈이 일로 넘어가야 돼. 이놈이 꺼지고, 그죠? 이걸 확인한다. 그죠? 그리고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떼면 그 상용전원으로 복귀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제 수신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릴레이가 자동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쓰면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떼고 상용전원으로 복귀되는지 확인한다. 이 정도까지 써줘도 답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양부 판단의 기준은 전압계 타입 지워버리고 요거 LED 타입 요것도 지워버리고 그냥 LED가 녹색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 예비전원의 절안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이다. 요것만 딱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생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LED가 녹색에 있으면 정상. 그죠? 그리고 상용전원 예비전원 절안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이거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쓰세요. 이거는 이제 옛날 타입도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요 부분을 빼면 됩니다. 요 부분, 요렇게. 그러니까 요것만 쓰면 돼요. 요거. 네. 자, 그 다음에, 수신기의 화재 표시 작동 시험 확인해 세 가지. 화재 표시 작동 시험. 이거는 뭡니까? 감지기 동작되는 거 아닙니까? 발신기 동작되고. 그러면 이제 경종 나가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감지기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화재 표시등 및 지구 표시등이 뜰 거 아닌가 봐요. 제가 또 설명드리면 요게 화재 표시등, 요게 지구 표시등입니다. 요게 불이 들어와야 되지. 그럼 이때 음향장치가 나가야 되잖아. 주경종하고 지구경종, 그죠? 그리고 릴레이의 작동 여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참고로 자 이게 어떤 경우에는요, 요 놈에 불이 안 들어오고 지구 표시등에만 불이 들어올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럼 이쪽이 뭐 릴레이라든지 램프가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쪽에 불이 안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화재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야 경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떠야 돼. 그래서 지구 표시등만 확인하면 안 돼요. 화재 표시등도 같이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재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야지 경종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이거는 실무적인 문제죠. 자, 볼게요. P형 수신기에서 회로 도통시험을 했다. 정상 신호가 나타나야 한다. 그 원인이 뭐냐? 자, 도통시험을 했어. 단선이 떴어. 그건 뭡니까? 일단 종단장이 누락된 거죠. 미설지. 그리고 뭡니까? 감지기 회로가 단선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뭐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는 뭐 실무적인 문제니까. 이거는 이해 못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7이야 공통선. 그리고 우리 회로 저항 시험이 그 감지기 전로 저항값이 55 이하니까 요거 테스트 하는 거고, 그리고 지구 음향장치 시험은 감지기 발신기 작동시켜서 경종 나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몇 데시벨?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90dB. 그죠? 그거까지 이게 나왔다. 자, 요거는 우리가 뭡니까? 자,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협소한 장소지에 요게 뭐다? 축적격 기능이 있는 수신기. 광하다, 쭉 불분적목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축적형 수신기가 설치되면, 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되면 안 되죠. 더블로 설치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감지기를 설치했을 때, 축적형 수신기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감지기 성능 좋은 거. 그죠? 그럼 축적형 수신기를 왜 하느냐? 오작동 때문에 하는 거죠. 비화재고. 그죠? 이게 다 협소한 장소니까, 우리가 감지기 때 했던 거 아닙니까? 협소한 장소니까, 여기에는 오작동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축적형 수신기를 설치해라. 그런데, 이렇게 오작동 우려가 적은 광하다 축 불분 정복을 설치하면은 축적형 수신기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신기의 설치 기준입니다. 5가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통으로 쓰라고 나올 때가 있어. 10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한 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문구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거 이론 때 설명드린 거니까. 요거는 체크하고. 그런데 요게 이제 봐보세요. 이것 때문에, 9번 문구 때문에 이거는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 운명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다. 이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면에서 애먹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이 문구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근데 저는 이게 요 중에서 보통 우리가 통으로 쓰는 거는 5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5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이게 통으로 쓴다기보다는 이제 가로 넣기로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락, 배선이 단락, 그죠? 배선이 단락. 그리고 다른 층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어떤 조치? 유효한, 배선상의 유효한 조치를 해라. 요 문구는 조금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7번에, 자, 이것도 제가 실무적인 문제로 설명드린 거예요. 이론 때 스위치 주의등이 전멸하고 있다. 뭐 때문에 전멸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뭐든지 수신기에 스위치를 만지면 안 되거든. 눌리놓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두 가지만 써라 했으니까, 지구 경종 스위치 눌리놓으면 안 되잖아요. 경종이 안 나가니까. 그리고 도통시험 스위치도 도통시험 할 때만 눌려야지. 모든 스위치를 눌리면, 그죠? 여기 보면 5가지가 있잖아요. 요거를 눌리면, 그러니까 주경종 정지 스위치를 눌렸을 경우에 갖고 구형 수신기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면, 옛날 수신기는 이게 눌리잖아요. 스위치를 눌리면 자동 복귀가 안 됐어. 근데 요즘에는 이걸 눌리다가 손을 떼면은 자동 복귀가 돼버린 거야. 푸시 버튼처럼. 우리가 시퀀스 보면은 같잖아, 그게. 예. 자기 유지 접점이 같잖아요. 그것처럼 이놈을 요즘에는 눌리놓고 있어야지 경보가 정지되고, 떼면은 이게 또 출력이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구형 수신기는 눌리놓으면 그냥 주경종도 정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마시고, 그죠? 지구경종 정지, 도통시험 스위치 눌렀을 때, 그 다음에 회로시험 스위치 눌렀을 때, 이게 이제 화재 표시 작동 시험이니까, 그리고 자동 복구 스위치, 이 스위치를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스위치도 있잖아요, 요게 뭐 있잖아요. 이걸 아무거나 눌리도 스위치 주의등이 전멸합니다. 요건 한 10년 동안 3번 정도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18번 보시면 수신기에서 다음 시험을 했을 때 스위치 중에 점등 여부를 판단하시오. 도통시험 눌리면은 뭡니까? 점등됩니다. 근데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눌리면 이거는 점등이 안 돼. 이건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말이 없잖아. 예비전원 스위치는 없잖아요. 그죠? 야, 이게 또 뭐 수신기마다 제가 볼 땐 다른데,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데, 내더라고.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수신기 점검했을 때, 자, 수신기를 점검을 했어요. 수신기 점검했을 때, 화재 표시등, 지구 표시등이 있고, 쭉 있다. 이거하고 이놈이 불이 들어왔어. 그래서 복구 스위치를 눌리면 복구가 돼야 되는데, 복구가 안 돼. 그럼 보통 우리가 복구 눌리면 복구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거야. 즉 뭐냐면 감지기
회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지기가 작동됐으면 이제 열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눌리면은 몇 번 눌리면 딱 복구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선 자체가 붙어 있어. 달라. 그죠? 쇼트 상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눌리도 뭡니까? 선 두 가닥이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붙어 있어. 눌리도 이거는 뭡니까? 이건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복구가 안 되지. 그리고 발신기가 또 눌려져 있어. 이것도 뭡니까? 발신기 스위치를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복구가 될 수가 없지. 그리고 릴레이, 그러니까 이 발신기를 눌리거나 감지기가 작동하면 수신기 내부에 릴레이가 작동을 합니다. 릴레이 작동해서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릴레이가 또 붙어 있는 거라. 불량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뭐 1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도식이요. 수신기, 부수신기. 또 뒤에 추가 문제에 보면은 표시반도 있고요. 제어반 있죠. 그까지 우리가 하셔야 된다. 표시반은 참고로 요겁니다. 두 줄에 요거 한 개. 요게 표시반이에요. 제어반은 이거로 했지. 요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두 줄. 이렇게. 제어반. 그리고 이거는 유도등이고 S 붙어 있는 거는 객선 유도등이다. 그래서 이제 도식이요. 요즘에 도식이요가 1년에 한 번씩 꼭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 수신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제 발신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